자, 실기 합격 설명입니다. 전기 공사 산업기사 실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실기 시험이 어떻고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실기 문제풀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내용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실기 시험, 두 번째는 이제 전기 공사 기사의 지금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합격률이 60%에 가까워요. 굉장히 그죠? 시험에 많이 합격시켰죠. 견적이 어렵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합격을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실기시험 범위 합격 기준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전기기사하고 뭐가 다르냐고 하는데, 전기기사하고 다른 면이 지금 심벌, 수변전, 조명, 시퀀스, 예비전원은 똑같고요. 기계구조 용량 산정은 똑같고, 견적이라는 부분이 달라지는 거고, 단답형이 달라요. 그래서 필답형 주관식입니다. 필답형 주관식이니까요. 주관식으로 무조건 서술형이든 필답형이든 계산형이든 전부 다 주관식으로 답을 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시험지를 받으시면요, 항상 시험지 앞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죠? 확인을 꼭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시험 중에 통신기기나 특히 뭐 딴 거는 괜찮은데 통신기기나 전자기기, 휴대폰이나 스마트워치 등을 지참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죠? 문제 답안 채점 기준은 공개가 안 되는 철저하게 비공개 시험입니다.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시험 보고 나서요, 몇 점을 맞았는지 사실 본인이 잘 모릅니다. 본인이 뭐 예를 들어 잘 봤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채점을 하는 경우에는 쉽게 얘기하면 적을 많이 주죠. 가산점, 즉 부분 점수를 넉넉하게 주는데 실지 시험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채점 사항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모든 답안 작성은 검은색 필기구만 사용합니다. 다른 색깔은 안 돼요. 빨간색, 파란색 필기구 다 빵점이에요. 연필로 작성한 거 특히 빵점입니다. 그러니까 답안은 검정색 볼펜만 쓰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답란에는 문제와 관련 없는 낙서라든지, 그러니까 문제를 읽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줄그면서 했다면, 연필로 했다면 나올 때 지우시고 나와야 돼요.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산 문제는 계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계산 과정이 틀리거나 없는 경우는 빵점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계산 과정을 하라는 거고요. 반드시 계산 과정을 써야 된다. 계산 문제는 최종 소점, 최종 결과는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구하는데, 개별 문제에서 소출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 요구사항에 따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본은 뭐다? 기본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만 기재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답에는 계산 과정은 아니에요. 답의 단위가 없으면 오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고요. 반드시. 자, 여섯 번째는 뭐냐면 문제에서 요구한 한 가지 수 이상의 답안을 표시한 경우에 요구한 숫자만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선의 구비 조건을 세 가지만 적으라면, 예를 들어 도전율이 클 것, 기계적 강도가 클 것, 그 다음에 뭐 가요성이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세 가지를 쓰라 했으니까 3점이 될 텐데, 내가 여기에다가 그죠 뭐 예를 들면 다른 말을 썼어요. 뭔가 다른 걸 썼는데 이건 틀린 애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세 개만 맞게 해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틀린 거부터 먼저 뺍니다. 약간 네거티브적이라는 거야. 틀린 거부터 먼저 빼기 때문에 이상하게 세 개 쓰라면 네 개를 쓸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답안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두 줄 긋고 다시 작성하기 바라는데, 수정액은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답항은 0점 처리된다는데, 이게 이제 뭐 어떤 시험장에서는 수정액을 써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가급적으로 안 쓰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기 산업 공사기사 시험지 예시인데요. 철탑의 기초 종류 두 가지를 적으라면 두 가지 적으면 되고, 철탑에 오류가 났네. 철탑에.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건 이제 이렇게 단답형 형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계산형, 스트레식에 의해서 송전전력 계산하시고 그러면 계산식을 적으면 되는데, 이거는 안 적어도 된다 이거죠. 이건 안 적으셔도 되고, 그냥 예를 들면 송전전압은 154고요.
5.5의 루트 0.6 곱하기 30 플러스 100분의 P에서 이거를 일로 넘기고 하는 계산 과정은 써야 되지만 이 절대적으로 이 공식은 안 적어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뭐 저한테 많이 물으시는 게 이 연습장이 가지고 가면 안 되냐는데 연습장이 시험지 밑에 이렇게 있어요. 다음 여백은 계산 연습란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연습하시면 돼요. 이거는 채점과는 무관합니다. 그죠? 누가 지난번에 그러더라고. 여기 풀이를 이렇게 쭉 여기다 써가지고 150 나와서 150, 예를 들어 150kW 나와서 여기다가 150kW를 적어야 되는데 계산식을 여기 등을 옮겨 적다 보니까 152kW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 밑에는 있잖아요. 연습란은 채점하지 않기 때문에 오답으로 간주됩니다. 이런 거 잘 따지시기 바래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공사기사나 뭐 전기기사는 다 마찬가지인데 계산 과정이 주어지는 건 계산 과정 기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공식 기호는 아까 스트레식을 만약에 적으라고 하면 스트레식을 적으시오 이런 문제도 있는데 이런 문제라면 이렇게 적고 이 기호에 대한 얘기들을 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밑에다가 뭐예요? VS 송전 전압 KV L 송전 거리 킬로미터 단위까지 다 해야 돼요. P 송전 전력 킬로와트 이게 다 적어줘야 돼요. 공식 문제라고 했습니다. 공식을 적으라는 문제는 그쵸?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공식 문제. 자, 그 다음에 소수점 문제는요, 백분율만 조심하시면 돼요. 우리가 백분율 표시하는 게 뭐 있어요? 역률, 수용률, 부하율, 이런 애들이 백분율이에요. 백분율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백분율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72.35%예요. 그러면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가 여기 썼단 말이야. 이거를 소수로 표현하면 0.7235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역률을 계산할 때도 소수점 네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 많이 했죠? 만약에 여기가 뭐 이건 뭐 P가 50kW라고 하고 얘면 얘를 0.7235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가끔 그 이상한 학원에서 잘못 가르쳐가지고 이거 그냥 0.732로만 하면 된다 그러는데 오답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정확하게 그죠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약점을 보이는 부분이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도면 문제예요. 도면 문제는요. 왜냐면 한번 잘못 그리면 다시 뒤집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도면 문제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연필, 뭐 샤프로 그리든지 그리시고 나서 이걸 볼펜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도면 문제는요. 점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점을 잘 찍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 정도는 안 찍어도 되지 않냐 하지 마시고 점 찍으세요. 점을 찍었다는 건 뭐야? 분기가 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점을 반드시 찍으세요. 그 다음에 도면 문제 또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렸어요. 이 그리라고 하면 이 옆에다가 도면은 가급적 약호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죠? 질문 많았죠? 약호를 가급적 써주세요. 여기다 빈칸 그리라면. 자, 그런 거고요. 서술형은 키워드에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 빈칸은 가급적 남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 빈칸은 뭐라도 쓰시기 바랍니다. 그죠? 너무 엉뚱한 내용을 쓰는 것보다는요, 그래도 비슷한 내용에서 찾아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합격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수험생들을 그죠? 하면서 공부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 최적화돼 있죠. 최근 이슈 그죠? 최근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묻고 있는데요. 첫째 1번이 뭐냐면 견적의 시험 비중이 조정이 됐어요. 2015년도 이후에 견적 배점이 30점이었습니다. 요게 20점으로 낮아졌었어요. 언제까지요? 올해 1회까지요. 2021년 1회까지 20점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2회부터는 전부 다 5점에서 10점짜리로 조정됐어요. 그러면 사실 예전에 했던 30점짜리 문제는 출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공부를 할 때 만약에 공사기사나 공사산업기사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30점짜리 견적만 공부를 안 해도
시간은 굉장히 세이브 되는데 그 중에 그죠? 그 옥내 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그 다음에 또 뭐 변압기 공사라든지 가로등 공사라든지 이런 거 하실 때 요거에서 한 문제 정도는 그래도 해보는 게 좋죠. 한 문제 정도는. 그 외에는요, 견적이 5점에서 10점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죠? 옛날 30점짜리 문제를 계속 공부하는 거는 조금, 너무 좀 시간 낭비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021년도 2회 전기공사기사 견적 예시예요. 이것은 2013년도에도 출제가 돼 있던 문제입니다. ACSR 58스퀘어에 긍장 1km에 삼상 2회선 배전솔로가 있는 경우에 부하 증가로 그죠? 2회선이었는데 상부에 가설된 전선을 예를 들면 이게 철탑이 있는데 상부에 3회 1회선, 하부에 1회선이 가고 있는 거예요. 요 상부에 있는 요 전선을 그죠? 요거를 지금 ACSR인데 58에서 95스퀘어로 바꾸라는 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가장 핵심이 뭐예요? 교체. 교체는 뭐예요? 철거를 일단 하고 신설을 해라. 그죠? 그랬더니 이런 말에서 헷갈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철거되는 전선은 재사용하는 것으로 한다는데 이거는 얘를 여기 있는 애를 철거를 해가지고 다시 쓰라는 게 아니고요. 어디다 다시 쓰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시 쓸 수 있도록 철거를 할 때 그냥 부시지 말고 조심해서 뜯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럼 보면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보면 뭐예요? 재사용 그죠? 여기 보면 딱 나와요. 철거는 50%지만 재사용 철거는 80%의 임금을 준다. 왜? 철거는 그냥 부시면 되니까 돈을 조금만 줘도 되는데 재사용하기 위해서 조심히 뜯으면 요거는 그죠? 좀 비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했던 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게 1회차에 굉장히 이슈로 작용했던 거예요. 시퀀스 제어가 지금 전기공사기사 실기에 범위 안에 없습니다. 전기기사나 소방설비기사는 시퀀스가 있습니다. 시퀀스 제어라고 나옵니다. 공사기사는 없어요. 왜? 2015년도부터 15년도 이후에 견적이 30점이 되면서 시퀀스 제어는 빼버렸어요. 그랬다가 1회 냈단 말이에요. 1회 내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알았어. 이거는 전동기 제어에 들어가. 시퀀스가 전동기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굉장히 어필을 많이 했고 1회차에는 이거에 대한 부분 가점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뭐냐? 견적 배점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출제하지 않았던 시퀀스 제어 부분이 10점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시퀀스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2021년 1회에 출제된 시퀀스는 2011년 1회에 있는 시퀀스, 그죠? 기출문제 18번하고 동등한 문제가 같은 문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는 시퀀스를 공부를 하시라고 그랬고요. 혹시나 그 전에 윤조 교재를 구입하신 분들은 시퀀스가 빠져 있기 때문에 전기공사 시퀀스의 모든 문제는 현재 무료로 배포 중이에요. 전기단기 수강하신 분들은 전기단기 자료실에 가시면 되고 여기 다음 카페 일렉킴에도 자료실에도 있고요. 윤조 출판사 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은 어디 있느냐? 그럼 영상은 어디 있느냐? 영상은 전부 우리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유튜브에 풀 영상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죠? 그런 내용은 유튜브에 풀 영상 다 있으니까 보시고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반드시 공부하시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현재 시퀀스에 대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쉬운 걸로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여러분도 확인하셔가지고 반드시 문제를 풀어보고 가시는 게 10점을 건지는 길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견적과 시퀀스에 대한 부분이 얘기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기하고 연계성인데 사실은 전력공학 1장부터 10장까지 전체지만 1장 전설로에서 주로 내용이 많아요. 1장 전설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기기사는 전설로에서 별로 안 나왔는데
공사기사는 전선로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로 변압기하고 동기기, 유도전동기 얘기죠. 동기발전기도 일부 있지만. 그 다음에 KEC입니다. KEC. KEC는요, 일장 총측하고 옥내배선 쪽에 집중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뭐 나머지 조명 전열 이런 거야, 여러분들. 그 다 전기 응용하시면서 다 했던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기하신 내용을 조금 어떤 문제를 풀다가 이해가 좀 안 가시면 필기로 좀 살짝 돌아가셨다고 보셔도 관계없어요. 뭐 1시간 정도.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실기 공부 방법은 뭐 똑같아요. 이론 비법서를 하는 거죠. 이론 비법서 하는데 질문, 전기기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챕터가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장의 변압기 편을 보면 변압기 편은 전기기사 내용은 그대로 다 있고요. 전기공사기사는 이 내용을 100이라 하면 100에다가 점검에 대한 부분이 같이 또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기기사 때 했으니까 난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앞에 전기기사를 공부했던 분들은 그냥 전기기사 때 했던 거 그냥 읽어보시고 뒤에 있는 이거를 강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들. 이론서 챕터가 이래요. 주로 우리가 얘기되는 거는 22장부터 뒤로 여기까지는 전부 다 공사기사에 특화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사실 전기기사하고 대동소이한데 중간중간에 이런 데나 이런데 전기기사에는 없는 내용이 좀 추가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쭉 간단히 보시고요. 전기기사 하신 분들은. 아니신 분들은 보세요.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내용을 공부를 하고 나서 관연도 문제를 풀면 좀 빨리 갈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실기 공부는요. 어쨌든 파이널을 하고 나면 스텝 2는 뭐야? 543이죠. 543. 543이에요. 그죠? 215문제밖에 안 돼요. 5번, 4번, 3번 나온 문제 우선 하세요. 많이 나온 문제를 끄집어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지금 현재는 견적이 30점이었던 게 20점으로 갔다가 5에서 10점으로 가면서 공백이 몇 점 빈 거예요. 얘랑 보면. 얘가 한 5점짜리 나오면 25점, 10점짜리 나오면 20점이 빈 거예요. 그래서 단답의 비중이 엄청 높아지고 있어요. 단답 비중이 엄청 높습니다. 문제에 거의 그죠? 20문항까지 가까이 출제가 돼요, 지금. 공사기사는. 1회차, 2회차 보면 20문항이에요. 여기에서 대부분 뭐야? 단답입니다. 전부 다. 단답을 보셔야 될 거다, 그죠? 근데 이걸 하는 이유는 뭐예요? 주로 점수가 큰 문제는 나온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메꾸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공사기사 2021년 1회차에 그죠? 별 3개짜리에 있던 문제입니다. 뭐예요? 철탑의 명칭을 써라. 사각철탑, 방형철탑, 우두형철탑, 그 다음에 뭐예요? MC철탑, 그죠? 회전형 철탑, 이런 게 다 하잖아요. 다 요거, 그죠? 보시면 요런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관연도 문제지 하는데, 관연도 문제는요, 관연도 문제는 2020년부터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총 20년치가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 이거를 공부하시는데요. 가급적은 최신에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최신에서 밑으로 내려가시는 게 맞죠. 그래서 최신에서 밑으로 간다. 우리는 수요일 날부터 하는 전기공사기사 실기는 2011년 관연도 문제부터 올라갑니다. 거꾸로. 여러분들 위에서 내려오고 저는 밑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별표 표시되어 있으니까요. 출제 빈도수 잘 확인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연도 문제는요. 최신부터 공부를 하시라고 그랬고, 그렇죠? 2021년 1회, 2회 관연도 문제 중에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는 관연도 문제 중에 KEC로 나왔던 문제는 전부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KEC라고 해서 실기 예상 문제에 6번에 해당하는 부분에 다 들어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 스텝에서는 몰랐던 부분 좀 체크하고 오답 노트, 그죠? 그 다음에 관연도, 그죠? 문제 확실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 이슈 같은 거. 이거 뭐예요? 최근 이슈가 KEC 있죠? 요거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문항 반드시 꼭 보시고요. 그죠? 계산 문제 철저하게 푸시고 관연도 기출에서 주요도 위주, 543 위주로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늘도 오셨겠지만 오후 3시에 항상 여기서 라이브로 한다 이거죠. 라이브로 하니까
오셔서 본인 공부하시고 나서 오세요. 여러분들 다음 카페 일렉키메드 가면 라이브 방송 스케줄이 다 있어요. 그거 보시고요. 그 미리미리 공부해서 오시면 질문할 거리도 생기고 좋겠죠? 그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은 어디서 확인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표로. 다음 카페 일렉키메드에서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시간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세요. 매주 화요일은 뭐다? 공기업 전기직입니다. 매주 화요일이에요, 이건. 요 날은 기사 강의는 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그죠? 다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하죠. KC에 따른 대책이에요. 신규는 다 KC니까요. 우리가 지금 올해 2021년도 1, 2, 4회, 뭐 기사까지 하면 1, 2, 3, 4회가 되겠죠? KC 신규 문제는 여기에 필기 서적에 있던 예상 문제 안에 거의 다 있어요. 1회는 5문제 나왔는데 5문제가 전부 2차 안에 다 있습니다. 그만큼 촘촘하게 제가 예상 문제를 만들어드렸다는 거죠. 그랬는데 실기 예상 문제는 지금 현재 1회에서 6회까지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유튜브에 다 있고 자료는 다음 카페 일렉키메드에 다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기 적중률이 거의 80%에 가까워요. 뭐 정확한 추산은 아니지만 7, 80%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정도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료는 전부 어디 있어요? 다음 카페 일렉키메드에 있고 영상은 유튜브 채널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KC를 나는 좀 심도 있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보지 마시고 여기 있는 것도 100문제 가까이 되거든요. 풀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